우촌TV 1455회 이양성 개건 논설위원의 마음국어 암덩어리 전라도라는 칼럼을 만나겠습니다. 전라도는 왜 이재명과 조국에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걸까? 전라도 출신 이양성 개건 논설위원,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재명은 왜 이낙연을 쫓아낸 걸까? 이재명은 왜 임종석, 박용진을 악착같이 밀어내는 걸까? 이재명은 왜 박지원, 정동영은 살려둘까? 전라도는 종북 좌파의 인질로 잡혀있다. 무조건 지지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에게 묻고자 한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에서 낳고 전라도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서 전라도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타향살이를 좀 해봤다. 얼떨결에 유학 나갔다가 체류 시간이 길어져 10년이 헐썩 넘는 세월을 북미 지역에서 유랑하듯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내 고향 전라도로 돌아와 마주하게 된 건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전라도가 꿈에 본 내 고향 노래 가사처럼 마음 푸근한 곳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차별이란 유령이 호남에 떠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전을 말하기 전에 변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발전의 필요 조건은 변화다. 정의를 내리자면 발전이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전라도 지역은 변화 자체가 없다. 왜일까? 이 지역에 구전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차별에 대한 전설이다. 옛적 누군가가 금강 이남 전라도 사람들을 중용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이 출세를 못한다는 것, 막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출세한 전라도 사람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전라도 지역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차고 넘쳐났다. 아직도 대통령 한 번 안 나온 지역이 많다. 전라도는 대통령도 나왔고 총리는 몇 대째 연달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지도 않다. 전북 인구는 180만 명이 채 안 되고 실제 거주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10석이고 전북 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다수 수도권에 꽤 있다. 전라도에서 출세한 이들은 차고 넘친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고향에 내려와 느닷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면면을 보라. 대부분 서울 가서 크게 출세하고 돈 많이 번 경우다. 출세는 출세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인지 고향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다. 그리고 서울 가서 출세한 이들이 고향을 깡그리 잊고 살다가 은퇴 무렵 때 나타나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느닷없이 오지랖을 떨까? 그리고 그 봉사엔 조건이 따른다. 자신을 국회에 보내달라는 것이다. 광주 지하철 타봐라. 전라도가 왜 발전 못하는지 바로 알게 될 거다. 전라도는 왜 발전이 없을까? 예산 부족이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실은 예산이 오버하여 오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면 어떻게 될까? 그 폐해는 이중적일 것이다. 이것이 국고 낭비요 망국의 전라도다. 사례 연구를 위해 광주광역시 지하철을 한번 타보라. 지하철이 유동인구 많은 곳에만 피하다닌다. 이상하지 않은가? 광주역, 광주버스터미널, 광주시청, 야구 경기장, 주요 대학교, 그리고 백화점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지하철 정차역이 없다.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수십 년째 독재 체제인 전라도, 이북을 무시할 정도의 독재 특구 전라도, 전라도의 부유층과 정치권 권력층은 이들끼리 서로 돌덩이같이 뭉쳐 호남 향후회라는 명칭으로 이들만의 유일한 자신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 중하층 시민들을 이들의 노예와 같은 제도로 특구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허울 좋은 전라도민만을 위한 공산전로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전라도는 일극 독재 체제 지역이다.
즉 유일한 특정 정당을 만들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당으로 키워 몇 년째 변환 없이 전라도 전 지역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국회 지역구 등 100% 모든 걸 다 민주당 혼자서 장악하여 독식하고 있다. 전라도의 622명의 지방자치단체 의원 모두가 100% 민주당의 전라도 사람이다. 실로 소름 돋는 무서운 현실이 아닌가. 북한의 독재를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전라공화 민주국. 민주주의를 외치는 전라도 지역의 정치판 구조가 일극체제라는 건 그야말로 넌센스다. 정반대의 공산 독재주의 맛을 즐기는 전라도가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독재라는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지적하면 펄쩍 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전라도에서 매장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공정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목에 힘주어 말할 뿐이다. 게임이론 시각에서는 경제시장 일극체제가 독점이듯 정치시장 일극체제가 바로 독재인 것이다. 악함만 쌓여가는 전라도 정치시장. 전라도 정치시장엔 경쟁이 없다. 그 경우 무능한 정치꾼들이 수혜자가 된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이 존재한다. 유능한 이들과 정치 유망주를 미리 따돌리고 그들의 수하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전라도다. 이것이 만국이다. 그 결과 실력과 전략을 겸비한 이들은 모두 전라도를 떠난다. 그럴수록 역선택이 심화된다. 똑똑한 이들이 빠져나가면 정치꾼들의 선동이 더 쉬워진다. 그들은 전라도 지역 이익단체들과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전라도는 예선이 본선보다 더 중요하다. 칼부림 같은 살벌한 공천이 끝나면 선거는 하나만 하다. 표 몰아주기로 인해 쓰다. 절대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같이 계획을 세운다. 즉 특정의 유일한 민주당으로 어차피 자신들이 몰표를 받을 것을 알기에 전라도에는 애써 의제를 발굴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한 정당은 어차피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굳이 의제를 발굴하려 하지 않고 들러리로 맞장구 쳐주는 것이다. 결론이다. 아무리 의제를 발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것이며 그들을 위한 독재체제 유지의 이유가 될 뿐이다. 전라도 정치판 갈라쳐 회 처먹기. 어느 나라에나 지역주의는 있다. 미국의 경우 남부 사람들이 동부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불어권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지역주의는 소속 정체성과 애양심에서 나온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을 묻지마 지지하는 것은 전라도민에게 묻는다. 그게 소속 정체성과 애양심이나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냐는 것이다. 도시가 하면 경상도 출신인 이재명에 의해 전라도 출신인 이낙연이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뿐이 아니다. 전라도 출신 박용진은 친명 개딸들에 의해 세 번째 따돌림 당했다. 전라도 출신 임정수도 밀려났다. 한물간 늙은 전라도 출신 빨갱이 박지원과 정동영은 반대로 살려주었다. 전라도 정체성이 대한 정체감이 있다면 그리고 선거 때마다 애타게 찾아다니는 호남 향후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같은 전라도 출신 정치적 약자 이낙연과 박용진에 대해 예전한 감정이 느껴져야 할 것 같다. 이재명의 이런 전라도 정치판 요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재명을 편들고 무조건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는 뭘까? 이런 게 전라도의 민주주의냐고 묻고 싶다. 민주당 공천 방식은 민주적이었을까? 그게 민주적이었다고 말하면 이런 파초로 매를 썼다는 소리다. 전라도 조국 지지는 또 뭔가? 럭셔리 강남 좌파 조국은 전라도 흑수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전라도는 앞으로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한다. 저주와 천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선동에 맞춰 떼창하는 가재, 개구리, 송사리, 똥파리들만 나올 뿐이다. 조국도 경상도 출신이다. 표 몰아주기는 순간 기분을 후련하게 할 수 있다. 승리했던는 간접적 보상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야비한 강남 좌파 조국의 개인적인 승리이지 결코 전라도의 승리가 아니다. 전라도민이 관념적 보상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실질적 이윤을 챙긴다. 멍청한 전라도 병신들아. 패거리 정치와 묻지마 지지, 이재명 또는 조국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패거리 정치일 뿐이다. 이재명과 조국은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정치적 약자도 아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좌파 문화세상까지 아우르고 있다. 조국이 책을 내자 순식간에 1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한다. 조민 때문에 어제는 입학 허가를 못 받을 흑수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묻는다. 약자 아닌 강자를 편들며 표를 몰아주는 건 정의로울 수 없다. 명분도 없다. 전라도는 종북좌파의 인질이다. 종북좌파는 전라도민의 일진이다. 전라도 정치인 신인들은 종북좌파가 될 것을 맹세한다. 의회 진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전라도는 정치적으로 더욱 편향된다. 편향된 이들끼리 모여있으면 사실이 조작되는 정보는 왜곡된다. 그럴수록 선동이 더 쉬워진다. 그러면 종북좌파는 더 큰 권력을 쥔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비슷한 이치다. 정치 시장을 독점한 정당은 유권자들을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로 바라본다. 받아낼 게 있다는 식이다. 그들이 받아내고자 하는 건 표다. 인질과 일진의 관계인 것이다. 전라도민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악질 흉악범이 있는 감옥에서 흉악범에 동화되어 흉악범을 도우는 경우 또는 극한 상황에서 약자가 비굴하게 강자 편에 굴복하거나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라도민들은 모두가 종북좌파의 인질로 잡혀 있으며 반역의 납치범들인 친중 종북좌파 주사파들과 일체감을 키워가며 동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라도가 개가천선하기를 바라지 말라. 모든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 있을 뿐이며 전라도의 불쌍한 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는 동족으로서의 연민의 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김대중의 강주 5.18을 적법 처리하고 역사를 바로잡아 전라도를 완전 소각하여 적폐의 계획을 묻지마 단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어느 영웅이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나라 꼴을 보라. 여적죄인 문재인이 호남당의 상황이며 여당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가사범이요 북한에 돈 갖다 준 반역자가 야당 대표로 대통령 출마 예정자며 쌍수 들고 지랄 빨강들이다. 범법자요 위선자인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분탕질하며 감옥의 선명성도 창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오는 40 총선에서 보여주는 정당들이 무려 60여 개나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2번이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었으나 양키 고홈의 배은망덕은 우리가 아닌가. 애국 국민들이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두렵지 않은가. 널리 알려 G2 대한민국 재건하여 잘 살아 봅시다.